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일병 시절 183번째 이야기. 첫 휴가.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소양강댐 선착장에서 휴가증을 받아준 우리들은 쟁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확실한 휴가가 시작된 것입니다. 소양강댐 버스 정류장에서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는 시내버스를 타고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날씨는 겨울답지 않게 화창하고 따뜻했습니다. 아니, 내 느낌이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제까지만 해도 대항군 훈련장에서 그 얼마나 춥고 떨렸던가. 그러나 지금 민간인들이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에서 맛보는 공기는 그 맛부터가 달랐습니다. 항상 군인들만 득실대는 내무반에서 생활하다가 오랜만에 민간인 냄새를 맡으니 더 포근하고 더 향기롭고 더 감미로웠습니다. 또 늘 걸어 다니던 보병이 차를 타고 보니 마치 하늘이라도 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여 먼저 근처 식당을 찾아 점심부터 먹었습니다. 중대에서 함께 출발한 박하사는 다른 하사들과 어울려 가고 나와 내 동기 박일병이 함께 했습니다. 춘천하면 막국수가 생각되어 막국수를 먹었는데 기대한 만큼 맛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근처 휘장사를 찾았습니다. 스키부대를 상징하는 설비오 마크와 스키부대원임을 나타내는 로카 스키 유니트라 쓰인 명패를 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우리 중대와 대대에서 지휘관들은 휴가 출발 전에 스키부대 마크 등을 달지 말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스키부대 마크를 달고 휴가에 나가서 말썽을 피우면 부대 이미지에 손상이 가고 지휘관들에게도 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참들은 당연히 달아야 한다고 가르쳤고 춘천에 가서 어떻게 부착할 수 있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나도 비록 진부령에 눈이 쌓이지 않아 스키 훈련은 받지 못했지만 국군이 날 행사에 참가하여 3개월 가까운 기간을 어깨가 벗겨지도록 스키를 메고 훈련을 했고 또 스키부대 일원으로 당당히 분열했기 때문에 당연히 스키부대원임을 입증하는 마크와 명패를 붙일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에는 휘장사 간판을 단 가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휘장사 주인은 우리 사단 마크를 보더니 물어볼 것도 없이 스키부대 마크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익숙한 솜씨로 우리들 방상 왼쪽 윗 호주머니에 스키부대 설비오 마크와 오른쪽 가슴에 명패를 부착해 주었습니다. 스키부대 마크 등을 달고 밖으로 나오니 조금 으쓱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간은 벌써 오후 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대에서 출발 자체를 늦게 했고 양구선 착장에서 배를 기다리다 타고 오는 등 이러구러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고향까지 가기는 힘들 것 같고 수원 형님 댁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서울 마장동 터미널로 가는 직행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는 많은 수의 군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실은 버스는 경춘가도를 달려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 휴가를 나와서 버스를 타보신 분들은 한두 번 경험해 보셨겠지만 강원도에서 서울에 이르는 동안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헌병들의 검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그 당시에는 춘천에서 서울까지 오는 동안 서너 차례의 검문이 있었습니다. 헌병이라 쓰인 화이바를 거의 두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눌러쓰고 하얀 수술이 달린 제복을 입은 헌병이 버스에 올라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올려붙입니다. 충성!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헌병을 보면 괜히 오금이 저려지는 것이 그 당시 군인들, 특히 졸병들입니다. 헌병들은 날카로운 눈매로 차에 타고 있는 군인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그리고 영락없이 두세 명을 지적합니다. 휴가 가십니까? 휴가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존댓말이지만 말투는 날카롭고 싸늘합니다. 그리고는 휴가증을 건네받아 세심하게 살핀 다음 돌려주었습니다. 헌병의 매서운 눈초리가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훑으며 점차 내게로 다가올수록 내 마음은 괜히 떨리고 불안했습니다. 매일 밤 일석점호 시간에 주번사관이 점호차간 사항을 검사하기 위해 다가오는 순간의 느낌이었습니다. 내 앞에 다가온 헌병은 나를 잠시 응시하더니 다행히 검문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검문당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훗날 우리끼리 헌병 검문 이야기가 나오면 이때 검문 대상이 된 사람들에 대하여 설왕설래 말이 많았습니다. 누구는 범죄인 같은 인상이라서 검문을 당했다고 하고 누구는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검문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떤 기준에 의해 검문 대상자를 고르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번 검문에 걸렸던 사람이 그 후에도 검문당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인상착의 등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도 같았습니다. 헌병하셨던 분들께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상,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검문을 마친 헌병은 다시 거수경례를 붙인 뒤 틀에 박힌 한마디를 남기고 차에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 이르는 동안 이런 검문을 두세 차례 더 받았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